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가져왔냐면,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책육아, 독서 육아를 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좀 시리즈로 쭉 이어서 제가 독서 육아 시작한 것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이 제 책 마법의 독서 육아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2017년 5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8살, 9살 되던 때였거든요. 책을 쓴 건 그 전에 2016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간이 되기는 2017년 5월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독서 육아하면서 했었던 것들을 이제 엮은 책인데, 오늘부터 그 한 챕터씩 이렇게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제가 독서 육아를 하게 된 이제 이유, 계기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없는 엄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지만, 예전에는 제가 독방 육아를 해야 됐었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연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요것만으로도 정말 벅찼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도 잠깐 있었고 정말 이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버럭버럭 하기도 하고 참 이제 나쁜 엄마였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이제 좋은 엄마가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도 많이 이제 부족하지만.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냥 먹을 것만 주고 놀이터만 데려가고 뭐 이렇게 씻기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하다가,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아들 축복이가 이제 5학년 가을쯤 되었어요. 5학년이 아니라 5살 가을쯤 되었던 것 같아요. 8, 9월쯤 되었어요. 저희 그 서방님, 저희 둘째 동선의 아이가 저희 축복이보다 3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주말에 나들이도 자주 가고 뭐 동물원이나 공원 이런 데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을 교육을 정말 안 시킨 반면, 저희 동서는 아이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지금도 되게 똑똑해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소리가 나게 공부를 잘합니다. 아는 것도 많고 볼수록 똑똑하다고 느끼는데, 그때 또 제 시조카가 굉장히 이제 똑똑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들이를 갔는데 한창 그때 이제 한글을 읽고 할 때였어요. 저희 시 조카가 이제 영어도 뭐 알파벳도 읽고 막 이러던 때였는데, 저희 아이들은 한글을 가르친 적도 없고 영어도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전혀 한글을 읽지 못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동서는 이제 길에 가다가 이제 한글이 보이면 이제 저희 시조카한테 이제 글을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이제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동서애랑 같이 노는데, 이렇게 글자만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동서가. 이제 물론 이렇게 나쁜 행동은 아니고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이죠. 이제 그 시조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단어나 이런 걸 척척척 읽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축복이랑 행운이가 있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축복이가 형아는 되게 씩씩하게 멋지게 대답을 했는데, 본인은 모르니까 기가 죽어서 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애들한테 공부를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 5살, 4살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거든요.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기가 죽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렇게 비교가 5살이지만 비교가 된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기가 죽는 모습에 조금 마음이 이제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마음껏 놀려라, 무슨 공부냐,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저희 이제 조카의 모습을 보고는 3개월밖에 터울이 나지 않는데 이 아이는 벌써 한글 읽고 영어를 읽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조급함이 다가왔겠죠, 저희 남편도. 근데 한 번도 압박하지 않던 저희 남편이 저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도 뭔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남들 시키는 학습지나 나 이런 걸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도 이제 뭔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고민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남편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나한테 1년이란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글쎄 모르겠어요. 이 아이한테 무조건 학습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달라.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과연 학원만이 답일까? 조금 내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랬어요. 1년 동안은 제발 나를 압박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다행히도 알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전부터 육아서를 조금씩 읽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폭풍 육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질문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였어요. 꼭 학원만이 답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별 생각 없었죠. 당연히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학원을 가고 이렇게 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제 혼자 이제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이러는 때에 저에게 되게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학습이 너무 이제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는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실시간 뉴스였는지 아니면 제가 뭐 인터넷을 뒤지다가 그 전에 있던 뉴스를 접한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는 되게 망치로 머리를 쾅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를 뭐 떨어지거나 해서 자살을 한다는 아이들의 뉴스는 접했지만 초등학생 아이가 자살한다는 이야기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가 자살을 한다?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쭈뽀기가 5학년, 행운이가 4학년인데 쟤네들이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프다고 하는 어린아이들인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이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뉴스를 찾아봤더니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접했던 이제 뉴스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과도한 학습으로 자살했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부모들의 노후가 없다. 에듀푸어 많이 나오죠. 홀로 외롭게 지내던 기러기 아빠가 자살했다. 이게 다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이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게 남의 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내 아이들도 나도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기러기 아빠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자살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교육으로 다 이제 학원비를 쓰다가 나중에 노후가 없어서 노후에 이제 에듀푸어로 전락하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어디서 봤더니 OECD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야기죠.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살을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정신을 차리고 내 아이들도 행복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육아사를 찾아보면서 사교육만 정답일까?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고도 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육아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책을 읽었어요. 막 정말 도서관에서 육아에 관련한 책들을 막 꺼내서 막 하루에 한 권, 막 두 권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분들이 그 책에서 책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서 교육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도 자기계발서를 저도 뭔가 잘 살아보고 싶어서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역시 자기계발서에서도 책이 정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독서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서 교육을 시키면 일단 제 사교육비를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만약에 노후 준비를 못해서 요즘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점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로봇가 나오고 AI 시대가 오면서 내 아이들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한테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리고 뭐 틈틈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기로 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한테 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교육비 많이 쓰면 우리 노후가 없는데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혀줄 거다. 독서 육아를 할 건데 5년간 아이들한테 아웃풋이 나오지 않더라도 절대 나를 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독서 육아는 절대 빨리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많은 책 육아나 독서 교육에서 보고 배우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사실은 1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남편한테 너무 10년까지 하다 보면 남편이 이제 너무 조급해지고 막 그럴까봐 5년만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5살이니까 분명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도서관을 이제 열심히 다녔죠. 집을 구할 때도 도서관 옆에 있는 집을 구하려고 도세권이라고 그러죠. 그 도세권을 구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정말 문 닳도록 다니면서 아이들 책을 빌려주면서 왔어요. 다행히도 지금 그 5년이 지나고 지금 꽤 시간이 지났죠. 축복이가 지금 5학년이니까 12살이에요. 5살 말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7년 정도 됐어요. 다행히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도 책을 뭐 잘 읽고 있고 그 독서 교육을 한 덕분인지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이렇게 무난하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사교육이라고 태권도 하나 다녔고 뭐 1, 2학년 때는 방과후 수업 뭐 마술이든 뭐 이런 게 학습이랑 상관없는 것들을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홈런 그 태블릿 PC로 이제 그 공부하는 거 있어요. 그거 정도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잘 이제 수업을 따라가고 있고 공부도 뭐 못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잘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됐었고 또 제가 독서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못해도 상관없냐. 근데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공부를 못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극단적인 그 과도한 저는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학습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무언가의 그 워라밸 얘기 있잖아요. 그 일과 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 저는 공부의 학습량도 너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습량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량과 그리고 노는 것 그리고 다른 이제 여가 활동이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학습량이 굉장히 딱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치고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학습량이 굉장히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 예상대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독서 교육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대로 잘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독서 육아를 이제 하면서 한글도 뭐 스스로 잘 뗐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막 앉혀놓고 막 기역서가 니은서가 이렇게 해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영어 알파벳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이제 독서 교육 하면서
이제 저절로 터득했던 방법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마법의 독서육아 이제 그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독서육아로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어 감사하다. 사교육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수 있기에 내 노후 준비도 든든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독서육아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에 나는 이 책을 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더 이상 에듀푸어가 되지 않기를. 모든 아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에서 벗어나 꿈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 동화 속 마법처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꿔본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제 책이 그 동화 속 마법처럼 요것 때문에 제가 마법의 독서육아라고 이제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뭐 굉장히 뭐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많은 이제 독서육아 하셨던 분들 했던 걸 저도 따라 했고, 제가 아이들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제 책에 엮었는데, 아마 이제 독서육아를 처음 이제 해보고 싶다, 책육아를 처음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한 챕터 한 챕터씩 오늘처럼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독서육아를 시작하게 된 계기. 누구나 우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 태어났어도 교육이라는 건 누구나 받게 되고 공부라는 건 이제 누구나 하게 되는 거죠.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고 중고등학교, 물론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 교육이라는 것, 공부라는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할 수는 없다면 이걸 어떻게 즐기면서 보다 쉽게, 보다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독서육아가 굉장히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브루타를 만났죠. 제가 하브루타 강사기도 한 게 독서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브루타를 만났더니 독서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육을 또 만났구나 싶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독서교육 플러스 그리고 질문해서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고 하는 이제 하브루타의 만남. 저는 이거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누구라도 행복하고 실력이 있는 아이들로 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